자, 계속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한 지문들 분석을 하겠습니다. 교재 118페이지 상속 지문 1개 나왔었네요. 8년 동안.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취증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농취증 필요한 거, 자, 농지법 등에서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필요했던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농취증이 필요했던 게 주어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주말체험명령,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그 다음에 경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다? 농취증이 필요하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다? 농취증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가셔야 돼요. 큰 의미는 없고요. 두 번째 이슈, 수용 얘기가 지문이 4개가 구성이 됐었고, 그 중에 3개를 답으로 구성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보니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해서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상지를 제외하고 다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걸 아주 도배를 해버려요. 자, 2번 지문이요.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전 을이 수용 보상금을 지급한 데 을명의에 재개월 수용에 기한 키워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 개시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련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한다 해서 자, 수용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상지를 제외하고 다 직권 말소가 되게 된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뒤에 수용 개시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얘는 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 상지 두 개만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오른쪽에 3번 지문이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신청에 한 말소 등기도 있고 직권에 한 말소 등기도 있는데 얘는 신청이 아니라 뭐라고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직권 말소 이렇게 가야 되죠. 아주 어려워요. 4번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수용 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키워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이건 이제 공동 신청이 돼야 되죠. 그런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해서 오른편에서 자, 수용 얘기. 일단은 직권 말소고 그 객체는 두 가지죠. 상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범주를 가지고 두 개를 구성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말소 신청을 해서 말소한다가 아니라 직권 말소를 한다.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갈 것이고 그리고 어려웠던 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 그 자체를 말소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사실 공동 신청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해서 하여튼 4개 다 이슈. 자, 직권 말소와 신청에 따른 말소 다 직권 말소가 대부분인데 우리 신청의 말소 따로 이제 공부하는 걸 제외하고 우리 아까 공부했던 주제 중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관련한 부분을 하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 보호라고 해서 자, 얘는 말소 신청을 하는 거였죠. 다시 갑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명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될 테고 그때 이 중간에 팔아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승소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게 되는, 주의하실 게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여기다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을을 위해서 촉탁을 해주게 될 테고,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승소를 해서 아까 이행 판결 받아내면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을 명의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을 명의로 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신청 등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만약에 갑이 병한테 이 등기를 넘겨줬을 때 이건 불가능해지거든. 병이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니까 이 가처분 채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등기 중에서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중에서 제3자 명의 등기는 기본적으로 말소 신청을 한다. 이게 특이하다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직권 말소고, 지금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중간에 상제를 제한 등기도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또 환매 특약의 등기도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는데, 얘는 직권 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신청을 해서 신청받아서 다 말소를 해준다. 물론 그때도 법원이 행한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요거랑 이제 착각을 유도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보시다시피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볼까요? 여러분 교재 119페이지에 24회 때 나왔던 문제. 자, 토지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건 바로 다 외워야 되죠. 상지라고 하는 거. 상지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용의 개시일이 4월 1일로 되어 있었고요. 수용의 개시일 전에 발생했던 상속,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만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그냥 내용 몰라도 상지 이렇게 외워버리면 바로 끝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번 2013년 2월 1일 즉 4월 1일 전에 먼저 사망을 해서 상속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다만 등기만 5월 1일에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 등기는 이미 2월 1일에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어차피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속인한테 돈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될 텐데, 어찌됐든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상지를 제외하고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 이런 식의 나올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 이 24회 때 문제가 보다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내릴 수 있는 박스형 문제, 다음 중 뭐 수용이 똑같이 문제를 구성하는 거야. 다음 중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또는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이런 식의 문제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답은 1번.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상지라는 주제. 그 다음에 2번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어서로 끊어가야 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다? 단독 신청의 대상이 된다.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으로, 토지 수용으로 그 연 원리는 수용의 재결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수용의 개시일인데 재결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용의 개시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공법에서 공부하실 때 사업 인정 고시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 할 때는, 자, 세무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든가, 또는 자, 실세고시에서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인데 알기 진짜 어려웠던 지문이고요. 일단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농취증을 첨부해야 된다. 자, 가보십시다. 주어 신경 기억나시죠?
농취증을 첨부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주허신경. 아니죠? 그러니까 주허신경 아니니까 농취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디귿번도 그래서 틀린 편이 되는 거야. 리을번 보니까요. 자,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중요 쟁점이죠? 중요 쟁점이죠?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던 게 사실 니은 디귿은 어려워. 왜? 중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자, 리을번 중요한 쟁점이죠. 그래서 상지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미음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실효가 됐을 때 말소 등기 공동 신청에 따른다.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죠. 해서 오른편. 이 문제가 그동안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쟁점들 다 포섭을 해서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니은번은 새롭게 나온 건데 일단 페이지하고 디귿번 농취증 얘기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18페이지 두 번째 박스 보게 되면 상속해갖고 농취증을 농취증 첨부가 필요치 않다 얘기 나와 있죠? 그때 설명드렸던 게 주어 신경. 이 문제 보고 베끼는 거야. 이 문제 보고 수용 얘기를 가지고 농취증 얘기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고, 리을번 얘기는 아까 세 번째 박스, 교재 118페이지 세 번째 박스 1번, 2번, 그 다음에 1번, 2번 요 두 가지 얘기, 상지 얘기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어떤 상속 얘기 1번 문제에서 다뤄졌던 주제를 가지고 또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미음번 교재 119페이지 4번 지문 아까 나왔던 거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 얘기 나와 있죠. 네,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라 똑바로 풀자, 똑바로 알자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기억번 겁나 쉽고 니은번 더럽게 어렵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을 읽어서는 안 돼. 그동안 문제 중에서 아주 새롭게 나왔던 게 니은번이라고. 디귿번도 사실은 자주 나왔던 지문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쉽잖아. 상지. 리을번은 쉽단 말이에요. 이건 계속 상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리을번 쉽고, 미음번도 이미 다뤄졌던 주제.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구성할 때 새로운 영역들을 분명히 터치를 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 다뤄졌던 쟁점들을 소화를 하고 있으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도록 다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존에 다뤄져 왔던, 특히 수용 얘기는 지금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 30회 때 문제 나오기 전에 벌써 24회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네 문제는 나왔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줄줄줄 꿰다시피 치고 들어가셔야 되지. 그래야 이제 이게 공부가 되는 거지. 이런 문제는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쉽다는 얘기를 하거나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쉽든 어렵든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예요. 왜? 인간은 돌이지. 지금 등기법에서요. 아까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그건 줄줄줄 깨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얘도 거의 8년 동안 5문제. 그럼 거의 뽑아내는 문제니까 줄줄줄 깨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유증 얘기 보겠습니다. 유증 얘기는 지금 딱 한 문제 답을 뽑았어요. 다시 유증 얘기 다시 체크를 좀 해볼까요?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괄 유증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 안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파생됐던 개념이 미등기 토지 건물에 대해서 포괄 유증이 있게 되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스스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니까. 다만 특정 유증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 소유권 보존 등기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그때 가서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쟁점 하나 삼았던 게 공동신청 이런 얘기 했었고요. 상속 등기는 필요가 없다. 해서 질문 보겠습니다.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에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2번 질문,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됐을 때 이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보니까 상속인 명의 소유권 보존기를 거쳐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해야 된다.
오른편. 3번이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공동 신청. 상속은 단독 신청인데 유증은 뭐가 된다? 공동 신청. 포괄 유증이라 하더라도 등기는 하긴 해야 된다고. 미등기 부동산이 아닌 바에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고요. 그래서 처분하려면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다 처분할 수 있다. 4번 지문이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서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포괄 유증에 있어서는 유증자 돌아가신 분 이름에서 받는 사람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사안이다. 5번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날에 등기 원인 일자로 기록한다. 이건 뭐냐면 나 죽으면 6달 후에 소유권 넘겨줘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게 이제 기한이지. 우리가 민법에서 조건이 있었고 기한이 있었잖아요. 조건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조건. 그 다음에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뭐라고 한다? 기한. 나 죽고 나서 6개월 후에 소유권 넘겨줘라. 이렇게 유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 날짜가 등기 원인 일자가 되게 된다. 별로 중요치는 않아. 그 다음에 6번 질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된다. 개념 설명드릴 텐데 의미 없어. 8년 동안 한 번 나왔으니까. 유류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계획털이 거지처럼 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 최소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넘겨줘야 된다. 근데 이제 상속인이 있는데 그 돌아가시는 분이 나 죽으면 전 재산을 무슨 사회단체,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다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 누구한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상속인이 거지가 될 수 있겠다. 그때 상속인은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그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소의 등기관은 이게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상속인도 돈이 있을 수도 따로 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가 있으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관은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해서 이 등기 신청을 각하 처분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8년 동안 4번, 5번 답이 됐던 것도 외우기 힘들어.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로 가는 지문입니다. 해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문제, 한 지문 1개 구성이 됐어. 안 중요하다고.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걸 다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보게 되니까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의 가장 매매. 통정의 보시죠. 가짜로 짜고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이걸 가장매매. 가장매매에 의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해서 트릭이 뽑았어요. 사안 설명은 아무 의미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읽어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이런 식이야.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가장매매에서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한편 을 명의에 등기가 넘어가면 별개의 문제예요. 을이 병한테 돈을 빌리고 자기 것도 아닌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이다.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이죠. 선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받는 경우가 있다. 이게 통정의 표시, 비진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 의사 표시 등에 있어서는 선의 제3자 보호받게 된다. 그때 이제 나왔던 개념이 선의 제3자가 아닌 것을 고르셔야 할 때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의 개념과 연계가 되는데 하여튼 이게 저당권 등기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당연히 갑과 을이 어떻다? 공동으로 신청하게 된다. 여기서 논의의 포인트는 선의 제3자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의 등기는 보호를 받으니까 병은 선이라고 했으니까 보호를 받으니까 그냥 등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어떻다? 밥은
소유권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병은 여전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병의 저당권은 유효하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이 문제에서 이 지문에서 취지는 뭐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공동 신청을 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거의 의미 없어요. 그래서 8년에 한 번 나왔으니까. 이럴 시간에 수용이나 계속 쳐 외우는 거예요. 유행수를 바라지 마시고 기본적인 맥락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 정도. 그 다음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25회 때 한 번 구성이 됐었고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끌고 들어온 거야.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개념상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럴 가치가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서 버려야 될 주제. 있는 거나 살합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해서 환매 특약이 등기, 무효인 등기니까 다 직권 말소. 아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았던 거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거의 자체는 직접이 안 되고 나중에 직권 말소하는 등기와 신청에 의해서 말소하는 경우 요 두 개를 비교할 때 직권 말소. 그것 때문에 교재에다 넣어놨고요. 자, 구분 건물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구분 건물은 이렇게 가는 거죠. 구분 건물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테고 그다음에 공용 부분의 사용권은 항상 같이 세트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문제는 자, 구분 건물만에 관한 각종의 등기는 다 안 됩니다. 절대 허용돼서는 안 돼요. 자, 대지 사용권이랑 항상 같이 토지만에 대해서 건물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다시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항상 세트로 움직일 권리가 뭐가 있다? 대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하나 외우고 끝내버려야 돼요. 어차피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 부분은 비우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8년 동안 한 2문제인가 3문제 구성이 됐는데 내용 대비해서 왜 이렇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가는 건데 자, 굳이 욕심부리면 구분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떻다? 가능하다. 해서 아파트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대지 사용권 따로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전세권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된다. 그래서 큰 의미 없어요. 지문에 하나 나왔는데 이 문제는 버리고 가실 주제. 지금 우리가 1년에 12문제 등기법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통 수험생들의 등기법은 공부 좀 하신다는 분들이 한 6문제 맞추는 걸 꿈을 꿔. 6문제 맞추면 대박이라고 생각해. 등기법이 어렵다는 얘기지. 어렵다는 얘기야. 그럼 더 열심히 해갖고 나는 8문제를 맞추겠다. 그런 짓을 뭐하러 해요? 해봤자 안 되는데. 아니, 공부께나 하시는 분들이 소망하는 게 등기법 6문제라고. 공법에서도 꿈꾸는 게 일반적으로 반타자. 과목 자체의 특징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그냥 아까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수용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직업비 앞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법인 아닌 사단과 관련해서 몇 개 있었잖아. 법인 아닌 사단. 자, 일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두 번째, 법인 아닌 사단에서 등기 신청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등기 권리자가 됐을 때는 정대대라는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고 이에 대응해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는 정대대 결이라고 해서 자, 선삼 팔아먹을 때는 사원청이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마지막 쟁점, 바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자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나중에 부동산 전자계약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법 가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계약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로 연계가 됩니다. 왜? 특정하게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나 똑바로 하자 이런 얘기야. 이런저런 과정에서 뭐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고 이건 이제 불안하니까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일단 답이 되는 쟁점들을 캐치하셔야 되고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거야.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면 안 돼. 힘들어.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 가서 쟁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자, 공유와 합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게
이슈가 되게 될 테고, 따로 얘기 안 하면 다 뭐라고 했어요? 공동신청. 그리고 구조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고, 합유에 있어서는 합유 명인 변경 등기,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 등기부의 합유는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정 1위는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틀리게 뽑았고 더럽게 어려워. 자, 공유물의 보존 행위. 자,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상속 관련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상속과 그다음에 지금 공유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상속이나 공유에 있어서는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 지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전체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소위 공유물의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민법을 좀 알아야 돼. 1번은 몰라도 돼. 너무 어려우니까. 두 번째 질문 박스. 자, 1번 공유자 중 1위는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해서 이건 볼 것도 없죠. 무조건 공동 신청이야. 다시 단독 신청 가십시다. 자, 이행 판결 있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게 된다, 이런 게 있었죠.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형성 판결은 승소 패소 불문하고 각각 이미 물권 변동 발생했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상속, 수용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같은 개념에서 신탁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등기 어떤 권리 변동과 관련 없는 부분, 멸실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혹은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등은 당연히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따로 얘기를 안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공동 신청이 되죠. 수용하고 상속을 제외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공동 신청이 돼야 된다고. 그렇듯이 바로 지분 이전 등기란 것도 다 당연히 공동 신청의 문제. 이게 어렵다니까 민법을 소화를 해야 돼. 자, 우리 물권의 포기라는 개념. 자, 민법 공부하실 때 물권의 포기라는 것은 소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물권 포기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이때는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유가 되겠습니다. 등기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자 한다.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이때는 만약에 자,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지분이 너무 국가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을이 이걸 소유를 하게 될 거야. 그런데 단순히 지분 포기의 의사 표시만 갖고는 안 되고 당연히 뭐도 필요하다? 등기도 해야 된다. 해서 자신의 권리 포기를 원인으로 해서 누구한테? 을에게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등기해야지 어떻다? 지분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등기부의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안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할 때는 어떻게? 자, 좀 더 어려운 경우를 볼까요?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을이 20%. 자, 다시 갑시다. 이거를 좀 쉽게 가십시다. 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20%, 병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이 지분을 을한테 넘겨주고 싶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갑이 자신의 지분을 병한테 넘겨주고 싶어. 그러면 자, 증여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야. 또 갑을 병 말고 정한테 이걸 넘겨주고 싶어. 그러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하면 돼. 근데 이거 말고 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포기를 하고 싶으면 자, 이 사람이 이 권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중에 반, 나머지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반반이죠. 을과 병이 똑같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 30%가 을한테 가고 30%가 누구한테? 병한테 가게 된다고. 얘들이 2분의 1에 20% 지분이 똑같으니까. 그랬을 때 자기가 포기하기 전에 의사표시한다고 해서 을이 50%가 되고 병이 50%가 되는 게 아니라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 30%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갑에서 또 병으로의 지분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고. 등기해야지 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의 포기라고는 민법 파트에서는 그런 식이죠. 물권의 포기는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 딱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자,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귀속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귀속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게 필요하고, 이전 등기는 따로 얘기 안 하면 다 공동 신청의 대상. 자, 그 정도. 2번 질문이요.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 신청한다. 틀렸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발생하잖아요. 등기 권리자는 이 사안에서 을이나 병이 될 테고,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 신청. 그 다음에 3번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불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불분할 약정, 자, 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유자가 공동 신청.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분할 약정을 했어. 그래서 이걸 갑을병이 정한테 팔아먹어. 그러면 어떻다? 당연히 공유자 전원이 어떻다? 등기 의무자가 돼서 정과 어떻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등기법이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 민법의 물권에 관한 공유에 관한 개념이 세팅이 다 되셔야 돼. 잘해야 돼. 오늘 오후에 공유 올라가요. 공유. 지금 3일째 공유를 만들고 있어. 페이지는 겨우 4페이지. 환장한다니까요. 4페이지 만들려고 한 3일, 4일 작업을 해야 돼. 그거 보시면 요 부분까지 감안해서 같이 세팅을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억울하다니까? 요 연병을 3일에서 4일을 해서 4페이지 자료를 만들어. 그걸 녹음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 근데 그 자료가 15분도 안 돼, 실질적으로. 보면 되게 쉬워. 근데 그걸 설명하는 게 더럽게 어렵지. 하여튼 그러다 치고, 공유 이거 잡아주셔야 돼. 공유라는 개념을 철저히 세팅을 해 주셔야지 이게 민법도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파트가 제일 힘든 게, 공유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어떻다? 공유자 전 원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공유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는 뭐라고요? 그 지분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신의 지분만을 팔고자 한다. 그러면 지분을 취득하는 사람과 어떻다? 공동으로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하면 된다. 근데 지금 이 사안처럼 공유물 전체를 팔아버리는 경우는 전체 이 사람이 어떻다?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이게 소유권 일부를 두 글자로 뭐라 불러? 지분이라 불러요. 그죠? 소유권 일부라는 게 지분이잖아요. 소유권 전부가 100%고 60%하면 그건 소유권의 일부야.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돼. 지분 표시해줘야 되죠? 공유는 지분을 표시해야 되고 합유는 어떻다고요? 취지만 표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농지에대해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어서 약을 팔아.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 뭐야? 주어, 신경. 지금 수용도 나오고 상속도 나오고 공유물 얘기 나오잖아. 근데 주어, 신경으로 모든 게 커버가 되잖아요. 농지증을 첨부하는 케이스는 뭐야? 주어, 신경. 주말 체험용 나와. 농지 등용 허가를 받은 농지, 농지 등용 신고를 한 농지,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농지증을 첨부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어 신경. 자, 그 다음에 6번 지문이요.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이 지분 이전 등기입니다. 이놈들이 지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소유권 일부라는 표현을 자꾸 쓴다고.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내용 알면 겁나 쉬워. 유치한 거야. 그래서 공유 파트가 민법에서 소화가 안 되면 등기법과 하면 돼. 또 등기법과 안 되면 민법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거의 완성이 돼요. 자,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대 몇 년까지? 5년까지. 민법에서 28일 때가 나왔었죠. 갱신 기간 5년까지 이게 나왔었고. 자, 갱신할 수 있다 이걸 출제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공유물을 처분할 때도 공유자 전부가 나서야 되고, 자기 지분을 처분할 때는 지분을 처분하는 사람과 지분을 취득하는 사람이 공동 신청하는 거고,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라는 것도 어떻다? 당연히 공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원이 어떻다? 신청해야 된다. 2번 질문 답이 됐네.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된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에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불분할 약정이든 공유물 자체의 소유권 이전이든 당연히 어떻다? 공동 신청. 넘어가서 3번 질문.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등기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 뭔 소리야? 자, 이 어떤 X라고 하는 토지를 갑이 60%, 을이 60%, 을이 20%, 그 다음에 병이 20%를 가지고 있다. 얘들이 이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불분할 약정을 등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어떻다? 공동신청. 이걸 변경하고자 한다. 기간을 연장을 하고자 한다고 5년 다 차서 5년 더 이렇게 할 때도 당연히 어떻다? 변경신청. 그 다음에 공유물 불분할 약정 등기에 말소를 하고자 한다. 야, 우리 쪼개지 않기로 했었는데, 야, 쪼개기로 하자라고 이걸 말소를 하고자 한다. 그럼 그때도 어떻다? 공동신청. 그리고 4번 질문. 등기등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 등기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했어요. 이거는 이제 계속 이슈 삼는 게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시험마다 조금씩 바꾸는 거야.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다 뭐가 된다? 공동 신청. 대신 자신의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도 지분을 취득하는 사람과 어떻다? 공동 신청의 문제로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 124페이지 두 번째 박스. 한 필지 토지 일부를 특정해서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 공유 지분 등기를 마치는 경우 대외 관계에서 한 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얘기가 될 것이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독 소유로서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 소유로서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갑이 50%, 을이 50%의 지분을 갖기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A 부분을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B 부분을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돼 있을 때 지금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 공유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병이란 사람이 A라는 사람은 가십시다. 단독 소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A라는 사람은 이 A 부분을 어떻다? 갑이라는 사람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을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어떻다? B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갑이 이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데 얘가 와서 갑자기 건물을 짓는다. 을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내 땅 돌려달라라고 갑이 을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한편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불법 점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짓게 되면 을도 나서서 어떻다? 바로 방해 배제 청구 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어떻다? 공유가 되게 된다. 다시 가볼까요? 사안을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다.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냥 공유, 일반적인 공유라고 보겠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토지에다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를 하게 되면 갑도 을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대지 인도 청구, 즉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 공유이기 때문에.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이런 사안이 똑같이 갑이 50%이고 을이 50%인데 갑이 A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고 을이 B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B 부분에다 건물을 축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갑도 나서서 꺼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공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은 바로 구분 소유
소유적 공유는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다시 지문 보겠습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를 특정해서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 공유 지분 등기를 마친 경우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공유로서의 공유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얘기. 자, 바로 대내적으로는 뭐가 되고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어떻다? 바로 공동 소유의 공유 관계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 이는 한 필지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 등기를 한 후 공유자 상호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자,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으로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는데 실체 관계 갑이 이 중에 특정한 A 부분을 배타적 사용하였고 바로 을이 이 특정한 B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등기부상 단독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될 거야. 토지 분할을 한다고. 그러면 A 부분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 토지 분할을 했다고 했을 때 B 부분의 등기부를 보면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분할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등기 정리해 줘야 되죠. A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갑한테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B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을한테 지분 이전 등기를 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단독 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명의신탁 해지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부동산 실명법 할 때 공부했던 개념 다시 봅시다.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혹은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자, 어떻게 했어요? 이 구분 소유적 공유, 소위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는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등기로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했던 개념. 이게 바로 실명법 적용 배제가 되겠고 적용 배제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어떻다? 유효한 것이다. 유효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3장은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처럼 만약에 명의신탁이 무효가 됐을 때는 그때는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구조에서 하여튼 어려웠는데 답이 됐던 주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조합 얘기 나와 있고 합유체. 자, 우리 합유체 관련해서는 제일 첫 번째 출제 이슈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민법상 조합 명의로 다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아까 이런 경우 있었죠. 합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주제야.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50%, 을이라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고 이것들을 공동 소유하는 취지가 농작물의 경작이라고 등기에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이 두 명은, 이 둘은요,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란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이 등기를 할 때 형과 동생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는 없고 갑과 을의 명의가 다 표시가 되는 것이지 민법상 조합, 그게 이제 형과 동생이라는 이름, 모임의 이름이라고 치자고 아니면 장목반, 무슨 장목반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그렇다고 해서 장목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걸 이제 시험용으로 접근하면 민법상 조합의 명의로 다 등기할 수 없다. 이거 응용 들어가면 자, 등기부에는 자, 우리 민법상 조합은 항상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어. 절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 해서 저당권, 근저당권 할 때 채무자 명의도 민법상 조합은 어떻다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문제가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민법상 조합은 절대로 등기할 수 없고 이 민법상 조합을 우리는 소위 합유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해서 그 정도 지문 가볼까요? 자, 민법상 조합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 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행복 장목반이야. 행복 장목반. 그게 민법상 조합체야. 그런데 얘들은 행복 장목반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할 수는 없고 여기서 행복 장목반을 구성하고 있는 갑과 을의 명의로 다
등기를 하되 거기다 대신 뭘 표시한다? 이게 농작물의 경작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 이걸 우리가 합유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옳은 표현. 2번 합유 등기를 할 때 합유자의 이름과 지분 비율이 기록된다. 이게 이제 공유와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합유는 취지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농작물의 경작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자, 지분을 표시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공유라고.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을 표시하지만 합유에 있어서는 어떻다?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합유에 있어서는 어떻다?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유 등기에는 지분을 표시한다. 틀렸죠? 4번. 2인의 합의자 중 1인의 사망으로 사망하는 경우 잔존 합의자 그의 단독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가볼까요? 변경 등기가 뭐라고 했어요? 후발적으로 등기 내용과 실체의 관계가 불일치했을 때 뭘 한다? 합유라고 하자. 자, 이때 변경 등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서 자, 이 어떤 토지의 등기부를 보니까 갑과 을이 합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목적은 농작물 경작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요.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합유는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습니다. 공유는 상속할 수 있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지만 합유는 그 합유체 내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갑의 권리는 설령 상속인에 따라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등기부에 요거 후자 지금 갑이 죽어버렸는데 등기부에 표시가 됐잖아요. 요거 지우는 과정. 이걸 우리가 여기서는 합유 명인 변경 등기. 다시요.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의 모습을 갖추게 될 테고 합유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합유 명인 변경 등기. 외우셔야 돼. 공유는 뭐라고요?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공유 지분 포기할 때 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해서 뭘 한다고요? 바로 이전 등기 해야지 지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듯이 합의자가 사망해버렸다. 그러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다른 잔존 합의자에게 귀속이 되거든요. 또는 가볼까요? 이것도 하나 볼까? 공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유라고 하는 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갑의 지분권은 누구한테 귀속된다? 을과 병에게 귀속이 되는 거야. 다만, 형식상 뭐는 필요하다? 지분 이전 등기란 건 필요하다고요. 만약에 갑이 상속인 있게 사망을 했을 때는 상속인한테 지분이 승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그 지분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자,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없기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 재산은 국가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거부터 가겠구나. 갑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 단독 소유야. 갑이 상속인 없기에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어디에 귀속되냐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누군가는 가져야 되잖아요.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해버렸다. 혼자 단독 소유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이 소유권 자체는 국가의 귀속이 된다고. 근데 공유에 있어서 갑이 상속인 없이 갑과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상속인 없게 사망을 했다. 그러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공유 지분권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이 된다. 그래서 을과 병이 결국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분 이전 등기, 갑에서 을, 갑에서 병으로 해 지분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한편 합의에 있어서 합의자가 뭐 상속인 있고 없고는 어차피 상관없어. 어차피 합의 지분이라는 개념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상속이 안 돼. 그래서 합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잔존 합의자에게 그들의 지분 비율로 표시는 안 되지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형식은 뭐라고요?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라 합유 명인 변경 등기. 다시 자 사망했을 때 케이스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단독 소유에서는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게 되면은 이때는 국가에 그 자산이 귀속이 됩니다. 두 번째, 자 공유에 있어서 상속인 없이 공유자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잔존 공유자에게 어떻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권리가 귀속이 됩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합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건 상속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잔존 합의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분 정리를 하는 방법, 공유에 있어서는 뭘 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합유에 있어서는 어떻다? 합유 명인 변경 등기. 이 정도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 등기 이어서 봅니다.